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의 정혜섭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다른 교육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초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의 끝부분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모호성 때문에 또는 추상성으로 인해서 학교 교사들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멋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환경교육과 무엇이 다른지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직접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와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고 환경교육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학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그대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몇몇 교과에서 주제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계획서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 통합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 방향을 통합적 관점, 통합적 접근, 세 측면을 고려, 총체적, 종합적 접근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통합적 관점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영역들, 즉 생태, 사회, 환경 영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그 주제로 인해서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영역별로 구성된 내용이 특정한 역량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역량에 맞는 주제들이 선정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량별 구획 나누기가 오히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통합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 하고자 하는 역량들도 다른 교육을 통해 습득해 하고자 하는 역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호함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적 관점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게 하는 것은 바로 통합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때 통합적 관점은 지속가능 발전 영역인 생태, 사회, 경제 영역별로 주제와 그에 맞는 역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를 미래의 비전에 맞추어서 분석하고 평가할 때 적용되는 다차원적인 관점, 즉 환경, 사회, 경제적 관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 사회, 경제 영역별로 주제를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주제를 환경,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다루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통합적 특성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성이 드러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은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차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성찰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통합적 관점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과 연결해서 사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영향관계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관계에서 사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환경,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환경 문제를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과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경제적 발전에 제한된 전통적인 발전 개념과는 다르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영향관계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이 충족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브론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한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현 세대이든 미래 세대이든 인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인류가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를 의식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충동이 생겨나게 하고 그로부터 실천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 혹은 주제는 물, 공기, 쓰레기와 같은 환경적 이슈로부터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빈곤 퇴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경제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국가나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은 또는 주제는 사회, 환경,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세계 전역에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선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주제나 내용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지구적, 지역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개발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은 환경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의 큰 틀에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생활 밀착형 주제들로 발굴되고 조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세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환경, 경제,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을 영역 단위로 나누어서 영역들 간의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다룬다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다른 교육과 구별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다양한 역량들은 영향관계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나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몸소 실천적으로 경험할 때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과 주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 선정과 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을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교수 활동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의 준고로서 고려되거나 반영돼야 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기본 원리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다른 교육과 구별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 상태로서의 이상과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실천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 안에 시간적으로는 미래와 현재라는 두 개의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미래의 이상적 상태는
지속 가능한 현재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규제하는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현재의 과정이 그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이 명확해야 그와의 연관성에서 현재 실천으로서의 지속 가능 발전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이념과 아무 연관이 없이 그때그때의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발전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욕구 충족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 개념에 전제되어져 있는 세대 간의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미래 이념은 지속 가능 발전의 청사진으로 희망적인 각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긍정적인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통해 도달된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인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상적인 미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은 그것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현재의 아이에게 비민주적인 경험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미래의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이 생활에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규범적 가치와 만나게 됩니다. 이 규범적 가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규범적 가치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때 척도로 작용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은 이미 브룬틀란트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지속가능 발전이 지향하는 미래 상태, 즉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충족된 상태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생태, 경제,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 해결된 평화로운 상태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면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규범적 전제가 공정성, 세 차원의 통합, 지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현 세대의 인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간에게도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차원의 통합은 생태, 경제, 사회적 차원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속가능 발전은 생태적 삶의 토대가 유지가 되고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사회적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적 관점은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이 지역적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 전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가치는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비전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점검해가는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규범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 이해로부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즉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기본 원리로서 고려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의 공정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생태, 사회,
경제적 차원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현재와 미래의 영향관계를 고려하고 있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협력 능력, 연대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은 위의 질문들과 직접 관련되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활동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참여 활동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실천적 역량만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들은 다른 교육 활동에서도 요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영향관계에서 사고하는 능력과 그에 기초한 실천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실천적 행위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특성이 영향관계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향관계에서 사고하는 능력은 주제를 미래의 비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나의 삶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타인의 삶과 연관성, 지역, 국가, 지구적 연관성, 현재, 미래의 연관성, 생태, 사회, 경제적 차원의 연관성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물음으로 제기되었던 지속가능 발전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와 교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 내용 선정은 위에서 언급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가 내용 선정과 수업에서 고려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전문가이면서 스위스 교육대학의 교수인, 스위스의 교육대학은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전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교수인 퀸즐리 다비드와 베르츠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 지역적 사건과 지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주제는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을 연관성에서 보여줘야 하고 그 주제는 자신의 결정이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지역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 명료하게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업 주제가 지금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과 관계되는지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과거 사건들이 현재에 미친 영향이 드러나게 주제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기대되는 자신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셋째, 주제는 사회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차원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로 인한 갈등을 묘사하고 공통적인 것과 다양한 목표들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관심의 사례에 기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이고 생태적인 요구들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퀸즐리 다비드와 베르치는 수업에서 주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요한 이슈를 끄집어내고 결정 또는 실행이 가져올 주요한 결과와 부수적인 결과, 즉 부작용을 주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현재의 중요성과 미래의 중요성을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관계되는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지구적 차원에 이르는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학생이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생산과 운송수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성인이 되었을 때도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택된 소수의 사례들이 기본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례들이 다른 것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적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학적 원리는 수업 행위를 이끄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의미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교수학적 원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퀸칠레 다비드와 베르치는 스위스 정부와 베른 대학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교수학적 구상과 학교에서의 실천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교수학적 원리를 일반 원리와 특수 원리로 구분하였는데, 일반 원리와 특수 원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원리는 다른 교육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선정한 것이고, 특수 원리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일반 원리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 실행 및 성찰 지향입니다. 이것은 경험에 대한 성찰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행위하면서 주제와 논쟁할 수 있고, 이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와 논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행위와 논쟁이 성찰을 통해서 의식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견하는 학습입니다. 발견하는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학습은 이미 존재하거나 실제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이 항상 분명하게 주어져 있고 학습자가 그것을 단지 수용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간다는 지속가능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접근성입니다. 이것은 학습자가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주변의 것을 수업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학습된 것이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업이 학생의 경험, 선지식, 가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업이 학생의 경험으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험은 견학처럼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매체를 통해 중계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업이 어떤 경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 이 경험에 대한 반대된 입장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소비 태도는 학급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형식적인 학습과 사실적인 학습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 목표로 설정된 역량을 영역별로 분리된 수업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주제와 논쟁하는 가운데서 습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영역의 역량, 개인적 영역의 역량, 방법적인 역량 등은 각 영역별로 분리된 수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다루는 상황에서 습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업에서 다양한 영역의 역량 습득은 사실과 관련된 학습의 차원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 원리입니다. 첫째는 비전 지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를 논의할 때 미래 비전과의 관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은 기대된 사회 발전의 미래를 지향해야 하지 재앙과 같은 부정적인 미래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누차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에서 이미 이상적인 미래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떤 미래 사회를 기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둘째는 연결하는 학습입니다. 이것은 지역적, 지구적 사건의 연결,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의 연결, 현재, 미래의 연결이 수업에서 명료하게 일어나고 안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제는 다양한 관점들에서, 즉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의 관점에서 조명되고 다양한 관점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의 연결은 우리의 결정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연결은 우리의 결정이 경제적, 생태적, 사회, 문화적, 사회 전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특정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작용하고 있는지,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연결은 우리의 결정이 내 주위 사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국 이 원리는 수업이 지식의 전문 지식 전달보다는 연결하는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여 지향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모든 인간 내지는 인간 집단이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학생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업에서의 참여 경험이 간단하게 사회 발전 과정의 참여로 전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떠맡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 선정과 교수학적 원리는 완벽하고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환경, 생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과의 관련성에서 더 잘 이해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고 실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해와 원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관련 수업 지도안이나 비교과 활동을 계획하는 실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